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상승세를 일제히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금리 인하 시기상조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은 마음을 기울이면서 상승세를 지속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고 내년 일은 내년에 가봐야겠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던 걸까요? 인하 쪽으로 기울면서 상승세를 지속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상승폭 9.4% 이상으로 늘어난 모습이고요. 이 지수 3대가 모두 이제 10% 안팎으로 늘어났는데 S&P와 나스닥은 각각 8%와 10% 이상, 다우는 8.8%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11월의 마지막 방점은 우리가 11%의 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12월의 시작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2,500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좀 조정받으면서 12월에 시작을 띄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폭이 큰 모습이고요. 뭐 반도체나 2차전지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의 시작이 오늘 띄었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한 달도 남지 않은 올해의 연말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 해볼 수 있을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고 또 내년에 또 움직임도 미리 예측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좌의 이제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저희 잠시 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은 지금 먼저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미리미리 접수해주세요. 자, 주식 싹쓸이 오늘은 또 어떤 전략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11월의 마무리 그리고 12월의 시작이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과연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정리 좀 도와주세요. 예, 이번 주 한 주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화폐, 그리고 토큰 증권 이쪽이 좀 많이 핫했죠. 제가 연초에 설명드렸던 딱 종목이 있었어요. 1월 달에 해드렸던 이제 얘기 중에서 이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갤럭시 SM을 제가 연초에 설명드리고 나서 100% 한번 올라갔었죠. 다시 조정받고 다시 이제 움직이는데 또 지난주 시간에 되니까 상한가 들어갔죠. 물론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뭐 큰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호재가 나온 건 아니고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갤럭시 SM 그리고 뭐 NHN KCP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또 강추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날아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리고 이제 이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도 지금 벌써 한 80% 9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 강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다 이 토큰 증권 관련주들 계속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하반기 역시 적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또 다시 움직이죠.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2,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2025년도 이후 2027년도 정도에 이제 이뤄지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파일럿 테스트 공장도 양산에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테스트를 딱 제품을 내놓으니까 성능이 일단 좋다라는 좀 평가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2, 3년 뒤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봐야지. 그럼 늦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020년도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지금 잭팟이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작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도 보여져요. 일단 이수화학, 뭐 CIS,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 한번 이런 이제 공시가 나왔었어요. 이 전고체 배터리 총괄 국책과제를 수주했다.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제이드 케미칼 뭐 이런 쪽에 모든 과제를 아우르는 총괄 수주한 기업이 CIS가 선택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CIS는 수주가 미쳤어요. 이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한 5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만. 그것도 그냥 백지 공시예요. 공급 계약 체결 규모가 잘 안 나와요.
어마어마한 규모일 수도 있고 아마 사실상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원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이 소재랑 장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이 CIS이기 때문에 최대주가 2,500억 가까이 지분을 늘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바닥권에 또 있는 기업들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이슈 중에서 마이크로 플라즈마 패런 관련주들도 좀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렇게 썩 보지는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일단 독한 같은 경우도 한번 지금 잠깐 유행을 좀 하다가 소화가가 좀 얼마 전에 좀 많이 붐볐었는데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날씨가 추워지니까 일시적인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중국이나 미국 쪽, 유럽 쪽 마이크로마 플라즈마 페럼 때문에 지금 사망자 수가 폭증합니다. 일단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날까 아닐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폭증하거나 그렇게 우려스러운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AI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들이 또 장을 주도했죠. 일단 ALT 제가 좀 바닥권에 있을 때 2주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텔레칩스 이 기업도 제가 10월 달에 또 강추해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4월 달에 바닥에 있을 때 짚어드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좀 핫하죠. 일단 대신 두산 로보틱스나 아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버블 논란이 또 있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이슈 중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 이슈도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또 종목들이 움직였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이제 12월 본격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미리미리 이렇게 내다보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음 주 전략 궁금한데요. 예,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이번 주 이제 이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예, 경기 회복 지표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빨라지고 있죠. 이번 주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이제 윌러 이제 연준 위원이라고 있어요. 인사 대표적인 이제 매파적인 색채를 띤 위원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 이런 쪽을 선호하는 위원들 그리고 이제 이 매파라고 하면은 이 긴축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또 위원들이 있고요. 근데 이 매파 색채를 가진 이 윌러 이사가 갑자기 이제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일정 기간 보이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이 비둘기파도 아니고 이제 매파적인 색채를 띤 갑자기 위원이. 그러니까 어제 이 연준 의장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 금리 인상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지금 이제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의 이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이제 지표를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근원 PC 물가지수가 3.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상 시장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금리가 내려오는데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연준 의장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준 위원 이렇게 누구 말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를 지금 추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는 총재님 말도 잘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그만큼 금리나 이제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다른 앞으로도 어떤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이제 4.2%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4%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금리 인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적극적인 아마 올해 12월 달에 또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올해 2023년도 1월 달이 내년도 1월 달 어게인 똑같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적극 저가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올해 초도 다시 돌아본다면 어마어마한 지수 상승세가 또 나타났었는데요. 다시 한번 2023년도에 말고 2024년도죠. 1월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는데 마지막 그 기회가 12월에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 전략은 무엇일지 잠시 후 저희가 또 풍성하게 새로운 종목 전략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증시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공명 정지우 위원님의 강의로 돌아올게요.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즘에 제가 뭐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방송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을 때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실적, 수급, 차트, 재료 이 네 박자를 갖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실적도 좋아, 수급도 좋아. 수급이 좋다라는 건 최대 주주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이에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라든지 실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차트가 좋다는 건 중장기 이제 바닥권, 밀집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격이 벌어졌으면 이제 위쪽으로 이미 떴다는 거고 밀집되어 있다는 건 아직 안 떴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또 좋은 징조고 이 재료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것만 이 세 개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강력한 그 회사만의 독보적인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뜨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네 박자를 갖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NHN KCP. 제가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요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요. 첫 파라볼릭 상승 기조 전환되면서 밀집 국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 올라오죠. 여기에서 봤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날 시가가 조금 떴을까요? 아니, 보합 출발했어요. 그죠? 시가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봤으면 훨씬 더, 아마 8,000원대에서 봤다. 그럼 벌써 50% 수익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막 움직일 때, 그러면 이 종목이 누가 들어왔는지를 빨리 체크를 했었어야죠. 이 사내이사의 장내 매수와 함께 하반기,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210억이 28,000원대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수급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실적이 좋을까? 꾸준하게 해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10,000원대 이하는 실적 대비 10배,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이었기 때문에 실적 오케이. 수급, 실적, 차트. 차트 대량 거래가 시현되네. 밀집 국면에서. 차트 오케이. 그럼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해외 시장 쪽에 진출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관련주죠. 해외 시장, 국내 내수 시장에는 한계가 있죠.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그런데 역시 앞으로 디지털 화폐 시장에 오면 이런 전자결제 관련 회사들이 역시 또 더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뭐 토큰 증권, 디지털 화폐 수혜주로 또 움직이네요. 그런데 피델리티 펀드 쪽에서도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6%. 그게 10월 달, 11월 달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수급도 역시 더 좋아. 그러니까 이 수급, 실적, 차트, 재료 모든 게 오케이. 베팅. 그러면 역시 이렇게 3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2만 원대까지. 왜? 이 723 부근은 중장기 대세 상승 이 기준점이거든요. 돌파하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 시작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장기 과열권이 아니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 위치가 이게 밑에서부터 뜨죠. MACD가 골든크로스 나오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뜬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밀집 국면.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이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저 과일권에서 꺾이는 위치가 아니고 이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투자 심리도는 중장기 침체권에 있죠. 아직까지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주식은 먹을 수 있는 폭 자체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치면 저 꼭대기는 정상이었죠. 정상에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죠. 지금은 밑에서 등산을 해야 되겠죠. 예. 좀 물론 등산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위협 꼭대기에서는 아찔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고소공포증 좀 있으신 분들은 주식도 너무 어지러워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면 이제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에서 더 갈 거를 생각해서 여기서는 등산하지 마시고 하산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바닥에서는 꼭대기까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주식은 좋죠. 올라갈 폭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밀집 국면이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항상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닥을 찾으신다고 하면 이렇게 NH인 KCB 같은 경우가 수급, 실적, 차트 재료 완벽할 때 지난주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 제가 또 AP시스템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AP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죠. 실적. 올해 예상주당 순이익이 4,000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작년도는 5,000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제 하단 추세 부근에서 원래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죠. MACD가 빨갛게 상승 위주로 전환될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 올라올 때, 그러니까 사실상 한 요 정도 부근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적,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 그러면 차트, 이평선 700에서 아래에서 밀집돼 있어요. 그러면 수급, 누가 들어왔을까? 일단 자사주 매입이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지만 작년도에서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 또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죠.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 한 2주일 동안 계속 2만 주, 만 주, 2만 주, 2만 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수급, 오케이. 연기금 쪽은 좀 안정적인 자금이니까. 작정하고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집이 들어온다는 건 일단 수급은 오케이. 그럼 재료, 재료가 또 미쳤죠. 그만큼 재료가 반도체 장비, 무엇보다 열처리 장비라고 해서 이번에 반도체 랜드 플래시용, D램용은 이미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그런데 파운드리에도 이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기대감이 남아있죠. OLED 쪽에,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 특히 ALD라는 이제 원자층 증착 장비, 국내 신개념 차세대 장비가 내년 초쯤에 삼성전자의 반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하나솔루션을 딱 뚫었습니다. 확 뚫어버렸어요. 뚫어뻥으로 뚫어버렸어요. 하나솔루션을. 그리고 또 역시 SK온 배터리. 이쪽도 뚫었어요. 자체적으로. 미국 법인도 그렇고 자회사를 통해서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만 배터리 장비도 뚫었어요. 재료가 4개 정도 재료가 있죠. 그럼 재료도 끝내주죠. 주식은 여러 가지 재료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트, 실적, 수급, 재료 모든 게 다 양호하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봐야죠. 그때 제가 그래서 아마 올해 9월 달부터 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9월 달 설명드리고 좀 기간 조정 받았어요. 19,000원 정도에서 16,000원까지 떨어지고. 잘 매집했으면 벌써 눈 감고 10%, 20% 가까이는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기업들을 이 720원 뚫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AP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고 예전에 한미반도체가 그랬어요. 이 한미반도체가 723 부근에서 바닥에서 이제 만 원대였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 200억, 재료가 미쳤죠. 티치본드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삼성, SK하이닉스, TSMC 재료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한미반도체도 재료가 미쳤더라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난주 이런 공시에 나왔어요. 대표이사가 또 30억 장내 매수하고 나서 대표이사 부회장님이 아들한테 200억을 증여해 줬죠. 200억을 증여할 정도. 위에서 5만 원, 6만 원대에서 200억 이상 장내 매수세가 들어오고 한 230억? 그 고스란히 물량을 아들한테 주려고 그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바닥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고 6만 원대, 5만 원대에서 차트상 위에서 매수를 하고 이격이 잔뜩 벌어져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그런데 아들한테 지금 그거를 증여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 딱 보니까 자사주 매입도 300억 또 들어왔었죠. 그건 직원들한테 주려고 매수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한미반도체 이 대표자님께서 뭔가 큰 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반도체 업종 쪽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상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자님처럼 뭔가 큰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 부분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일 수도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백조 원의 자금이 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인 지역 쪽에 이 반도체 공장 증설에 이제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거든요. 물론 지금 삼성의 엔비디아 쪽이랑 뭐 다른 AI 반도체 기업들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도 HBM3 같은 경우를 벌써 완판? 뭐 대규모 수주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그때 바닥에 있었고 그래서 HB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많은 지금 투자가 바닥에서 수백억 가까이 들어갈까?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그리고 CBHD 쪽에서 뭔가 반도체 쪽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 실적 차트 제로 완벽한 종목이 작년도에 한미반도체였고요. 올해 AP시스템 같은 경우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고 이제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HB 솔루션이 사실상 완벽해요.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저평가고 수급 들어왔고 재료가 반도체 전 세계 독점 재료가 있고 재료 그리고 차트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이렇게 바닥권 AP시스템도 이게 보시게 되면 중장기 하단 추세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하단 추세 바닥권 이 밀집 국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대박이 터졌죠. 프로텍 같은 경우도 제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두 개 종목이 2023년도 때를 빛낸 종목들이에요. 제 관심 중에서. 아마 예상컨대 내년도를 빛낼 반도체 장비 회사가 완벽한 AP시스템과 아마 HB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니고 자신감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이 아니죠. 기법강좌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세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한 종목씩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고민은요.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LTC입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이 14,000원인데요. 최근에 13,200원까지 올라오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4,000원 언젠가 살펴보니까 올해 3, 4월에나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이분 비중이 20%인데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꼭 진단 부탁드린다고 문자 주셨어요. 공명정지 의원님, 앞서서도 이제 위쪽은 너무 어지럽다라고 싫다고 하셨는데 어떡해요, 이분? LTC를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LTC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대기업들하고 국채까지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단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이죠.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적자 전환이 다 됐으니까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1조 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기업은 전환 청구권 행사 물량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 수성 자산운용사 쪽인 것 같은데요.
이제 9,000원대에서 이득 실현을 하려고 일단 행사한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지금 전환청구권 행사 단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득 실현을 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LTC는 지금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갔거든요. 일단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갈 때는 일단은 경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4,000원대면 예전에 샀다가 지금 물렸다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본전 부근에서는 최대한 좀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SK 종합화학인가요? 아마 SK그룹 쪽에서 투자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분을 매각하고 대기업에서 떠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진짜 핵심 재료가 있으면 저 같으면 인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것처럼 아마 인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일단 떠났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14,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바닥권은 8,000원대였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환청구권 행사 단가가 9,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관들이 팔고 나가려면 9,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9,000원 이하에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9,000원 이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하셨는데 꼭 매수 가격 부근에 온다면은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LTC 함께 살펴봤고요. 자, 다음 고민 종목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IC DIC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도 알려주세요. 5,520원에 10%. 5,520원에 비중 10%.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아니요, 좀 됐어요. 이 저점, 네. 이 전 고점 근처에서 7,000원대. 사가지고. 네. 네. DYD가 아닌데, DIC인데. 예, DIC인 것 같습니다. DIC. 네. 네, DIC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IC. 예, 매수 가격은 여전히 5,520원이고요. 네, 예. 네, 비중 10%입니다. 네. 전고점 부근이라 하시면은 7,000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7,000원에서 좀 내려오는데, 네. 그때 이제 이 매수를 하게 됐어요. 네, 네, 내려올 때. 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님 지금 마음처럼 기다리고 DIC가 잘 가줬으면 좋겠는데 공명 정지위원님이 또 2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이시니까요. 상담 좀 잘 맞습니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해 드릴게요, 어서. 예, 네, 예.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시면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제가 이 DIC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좀 많이 보고도 좀 보신 것 같아요. 이 DIC 맞습니다. 같은 예, 예. 이 DIC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제가 수급 실적 차트 제로 이거 다 4가지 설명드렸죠. 일단 네, 예. 실적을 한번 놓고 보면 실적이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현대차 쪽에 감속기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또 SBW라는 이제 핵심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퍼가 실적 대비 이제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니까 일단 실적 오케이. 그럼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대표이사가 2년 동안 이 자녀 이름 앞으로 주식을 사놨어요. 수만 주씩. 그리고 이 회장님이 이 대표이사님한테 지금 이제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증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이제 통상 아까 한미반도체도 제가 증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네, 부회장님이 지금 아들한테 증여한 것 같아요. 젊은 아들한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위에서 증여했네? 그럼 주가가 꼭대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DIC도 회장님이 아들한테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100만 주를 증여했고 따님들한테도 증여했네. 그럼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케이. 그리고 이 자회사한테 400억 정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 100%로 만들어 놨거든요. 미국 법인, 중국 법인.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케이. 그리고 이 재료를 보면 전기차 감속기, 전기차 구동 모듈을 현대기아차 쪽에 미국까지 증설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 들어갔죠, 올해. 한 8,900억 들어갔을 거예요. 내년도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수주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로봇 감속기라는 새로운 신무기, 폐배터리라는 또 새로운 신무기가 있어요. 폐배터리는 이미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는
15종의 이제 상세 부품 개발을 시작을 했다. 이 테스트는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부품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재료 면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도 오케이. 그럼 이제 차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는 지금 720선 돌파 지지받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예요. 이렇게 바닥권에 있잖아요. 720선 부근은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 바닥에. 그러면 이 700에서 아래 밀집 국면 속에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도 밀집 국면. 아직 이격이 안 벌어졌어요. 그러면 네. 차트도 오케이. 그럼 역시 이 기업도 아까 제가 AP 시스템이나 HB 솔루션이나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나 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까 NH, 네. KCP도 다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 실적, 수급, 차트, 재료 모든 게 오케이네. 오늘 설명드릴 필요도 없었네요. 그냥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기차 네. 구동 모듈이 이제 내년도부터 현대차 조작 공장도 완공이 되고 이 기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수주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 감속기 언제 나올지 또 모르고요. 아마 현대차 쪽에 재료가 나올 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쪽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로봇 감속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랑 하모닉 감속기. 그리고 심지어 또 구동 모듈도 있어요. 로봇도.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는 기업이 이 DIC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재료가 로봇 쪽에는 부품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뭐 이 종목은 뭐 지금 지지권이 어디다 뭐 이런 걸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4,000원대가 예전에 4,500원대가 좀 바닥권이었거든요. 그 라인대가 네. 지지권이고 최소한 뭐 7,000원대까지 정도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마 신고가 형태를 좀 다시 띄지 않을까. 워낙 올해 좀 바닥권에 있었던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현대차가 지금 당장 전기차 많이 안 팔려도 괜찮아요. 하이브리드 차 많이 팔리면서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내년도 전기차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7,000원 돌파 시에는 10,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4,5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이런 기업들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아들 2명이 있거든요. 예. 딸 네, 둘한테 주식을 계속 2년 동안 사놨다는 거는 굉장히 좋게 그 회사를 대표이사님께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뭐 단점이 하나도 없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너무 든든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DIC.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요. 네 박자가 다 잘 맞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잘 보유하시면서 좋은 수익까지 결실 잘 맺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 함께 풀어봤습니다. 답답했었던 마음 이렇게 함께 풀어보니까 속 시원하고 너무나 든든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종목도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종목들 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주 전략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빨리 짚어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주 전략이죠. NHN KCP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완벽한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차트 보시니까 진짜 완벽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예, NHN KCP 같은 경우가 지금 재료가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토큰 증권 쪽이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수급을 보면 연기금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기간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 쪽도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피델리티 펀드 쪽에서 또 더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져요. 이미 지분 6%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달까지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거든요.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물량이 안 나와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죠. 주식은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팍팍 터질 때 봐야 돼요. NHN KCP 월봉산 밑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을 요즘에 보고 있으면 올해 1월 달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게 올해 1월 달이었거든요. 물론 이 기업은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더 좋지. 그죠?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 기업은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 쪽이랑 토큰 증권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덜 간 것들이 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더 먹을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과 기타 법인 대량 매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NHN KCP 네 박자가 모두 갖춰졌었던 종목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그 사이에 26%의 상승, 앞으로의 기대감도 더욱더 키워보도록 하죠. 자, 이번 전략은요. AL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일 연속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ALT인데요. 11월 20일의 전략입니다. 함께 볼까요? 예, ALT의 장점은요. 이 부분이에요. 모든 거를 아우를 수가 있다. 네. 모든 반도체를 다 테스트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증설과 함께 기대감이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떴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근데 이제 너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리고 지지난주인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미 이제 캐치를 하고 미리 막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 눈치 빠른 세력들이 미리 들어와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할 때는 원래 바닥에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 뜨게 되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ALT 관계자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바닥에서 얘기해가지고 막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자사주 매입 들어온다는 신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눌러놓으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밀집 국면에서 지금 이제 막 5일선, 11선, 21선, 61선 막 이제 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이제 아직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니죠.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말도 못하게. 아마 투자자분들이 지금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한미 반도체 회장님이 뭔가를 보는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지금 뭔가가 보이거든요.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코스닥이. 닷컴 버블 2000년도 때 2800포인트까지 갔죠. 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많이 추세를 그어드렸는데 그 상단 추세의 최고 폭이 2800까지 가 있더라고요. 이게 갈지 안 갈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항상 모든 게 꿈이라는 게 있죠. 저는 이제 그 예상이 막연한 부분이 아니고 아마 온라인 방송 제가 이제 오늘도 오전 9시에 진행을 할 텐데 그 상단 추세를 제가 그어드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선 거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반도체는 아직 앞으로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모든 반도체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도 뭐 지금 지지권이 어디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간밤에 다우증시 또 상승했거든요. 야간 선물도 강하게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수 눌렀죠. 아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재차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 전략이었는데 23% 부지런히 상승세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그 상승세 같이 노려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ALT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에스코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상담도 같이 했었던 종목 전략이기도 합니다. 매력이 참 많았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코넥도 제가 상담을 한번 지금 온라인, 여기 오프라인상에 좀 받았잖아요. 제가 막 박수 쳐드렸잖아요. 강력홀딩 하시라고. 예.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이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약 95억의 지분을 확보를 해놓고 지분을 확대했어요. 자사주 매입 12취득. 그리고 나서 곤두박질 실수가 있을까.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상 이제 200일선이 700일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완전 정벨 상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제가 올해 5월 달에 DR텍도 이런 위치에서 설명드리고 막 상가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재료 터트리고 곤두박질 치려고 매집을 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사우디가 주말까지 이제 고위급 임직원이 방문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보니까 1월까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뭔가 이제 윤곽을 나타내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호재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재료가 이 기업도 뭐 미쳤죠. 4개 정도가 되죠. 지금은 완벽 정벨 상태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상 추세 돌파하고 밑에서 떠요. 주식 싹쓸이 뭐죠? 일단 밑보 싹, 신뢰를 바탕으로 바닥을 찾는다. 그게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은 주된 이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 밀집 국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우디 재료 나오면 재료가 클 수가 있어요. 내년도 폴더블 펀도 재료도 있고 지금은 강력 홀딩 전략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도 단기 등락은 그냥 감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우디 기대감 가지고 에스코넥의 움직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쭉쭉 잘 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 시간 통해 계속 짚어보고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은요.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의 전략이죠. 최저치
그 최저치에서부터 신고가까지 아주 직행했었던 종목 전략인데요. 네. 함께 살펴보죠.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네. 들어보겠습니다. 86%. 721선 이제 돌파기 직전이죠. 이제 2차 상승 파동 준비 중에 있거든요. 왜 조정받았느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3바닥 적산병 20개월 이평선 초돌파. MACD 골든크로스 상승화살표. 과연 제가 이 기업을 80% 100% 먹으려고 제가 강추를 해드렸을까요? 예. 아니죠. 저 상단 추세까지는 26만 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라면을 끓였는데 뚜껑을 안 열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냄새가 나면, 맛있는 냄새가 나면 열심히 끝까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예. 그리고 나서 더 배가 고프면 밥까지 말아 먹어야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르면 그때 매도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역시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중장기적으로는 바닥권에 위치한 위메이드입니다. 정말 가파르게 86% 상승폭인데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으니까요. 같이 추세를 흐름을 체크해 보면 좋겠죠. 자, 다음 종목 DR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DR텍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한 2, 3거래면 네. 바로 상한가 시세도 나왔고 네.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만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이제 막 MACD가 날아가기 직전 상태에 있어요. 예전에 2024년 8월 그리고 5월 달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 차트는 이제 위치를 보는 건데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지난주까지 임원들의 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10만 주, 3만 주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런데 매도가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매도가 안 나온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단일 주주로는 사실상 또 최대 주주로 있고 아직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공시를 보면 조만간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차트를 보면 역시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강력 홀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두 번이나 맥점을 짚어보면서 143%의 상승세를 누려봤었던 DR텍인데요. 우리 계속 좀 더 그 상승세를 누려볼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전략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펨텍이라는 좀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기업은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카메라 모듈 쪽의 검사 장비, 또 반도체 검사 장비.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 펨텍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4분기가 최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업황이 회복되면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도에 삼성이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애플도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비전 프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 XR 헤드셋,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직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LG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MC넥스, 와이솔, 자화전자, 소니사까지 이런 기업들을 고객수로 확보했다는 건 역시 일단은 다양하게 이 회사의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도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전략 펨텍이었습니다. 디테일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죠. 계속해서 종목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펨텍이었고요. 다음 전략은 뭘까요? 야, 아마 이 기업이 내년도에 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심텍 홀딩스죠. 이 자회사 심텍 같은 경우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업황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 중국 쪽의 스마트폰 쪽의 업황이 회복될 걸로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온디바이스 AI 쪽의 수혜 그리고 메모리 쪽의 수혜다. 왜 이 회사는 자회사 심텍 같은 경우가 그 메모리 쪽에 거의 80~90%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내년도부터 이제 메모리 쪽의 업황이 회복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PCB 관련주 중에선 이제 이 자회사 심텍을 지분을 갖고 있는 심텍 홀딩스가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올해까지는 적자지만 그런데 정치 테마주로도 갑자기 엮이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역시 자회사 지분을 늘리고 그리고 시설 투자를 확대했다. 올해부터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내년도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가장 핫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또 총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주까지 엮여있는 심텍 홀딩스 같은 경우를 또 자세히 설명 들으실 분들은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 이쪽 테마가 이제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텍홀딩스 여기에 또 정책 테마 모멘텀까지 같이 엮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홀딩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전략일까요? 아마 이 CIS는 사실상 오랜만에. 제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레전드가 나중에 돼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사놓고 싶은데 차마 저는 못 삽니다. 방송에서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CIS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느냐,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지금 소재 쪽이랑 장비 쪽을 설비까지 같이 다 하고 있어요. 조립 장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전고체 관련 회사는 없거든요. 이 전국 제조 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딱 2개 기업이 있어요. 일단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 PNT랑 CIS가 있는데, PNT 쪽은 뭔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쪽의 재료가 없어요. 장비 쪽이죠. 그런데 이 기업은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포스코, 제이드케미칼, 이 굵직한 이런 기업들을 제치고 총괄 이 회사들을 아우르는, 모든 과제를 아우르는 총괄 국제과제 이제 수주를 이 기업이 주관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밑으로 대기업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 포스코 쪽에 지분 투자도 유치를 했거든요, 자회사.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4공장, 5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들어가서 6공장 증설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요즘에 맨날에 그냥 눈 떴다 하면 또 수주예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800억의 지분을 올해만 늘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대, 11,000원대에서 대규모로 지분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고체 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업들을 다 아우른다. CIS 새로운 종목 전략 만나봤는데요. 디테일한 가격 전략 역시나 잠시 후 준비되어 있는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전략을 공개하실 시간이네요. 이 시간이 굉장히 또 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에는 항상 좀 완벽한 거를 좀 갖고 오려고 그래요. 반박을 못 할 거예요. 이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도요. 일단 최근 들어 애플 아이폰향 OLED PBA라는 부품을 공급하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그런데 내년도부터 애플 같은 경우가 아이패드에도 OLED를 이제 장착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OLED향 또 애플 아이패드향 OLED PBA를 또 공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올해 3분기 주당 순이익이 한 500원 나왔을까요? 실적 대비 미쳤죠. 극도로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아직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인 것 같아요. 이거를 바로 극도의 저평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전망되고 있다는 거죠. 왜 자사주 매입이 40억 가까이가 들어왔을까? 이해가 됩니다. 제가 4,000원대에서부터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4,000원대에서 올해 자사주 매입 20억, 또 20억. 4,000원대가 싸다는 거죠. 이제 5,000원, 얼마 안 올라왔잖아요.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9시에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오늘의 마지막 전략은 한국컴퓨터였습니다. 잠시 후 가격 전략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 2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이신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11월에 디테일한 전략 만나볼 수 있죠? 예, 지금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올라갈 만한 게 많이 보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더 잭팟을 터트려 보겠습니다. 꼭 망설이지 마시고, 왜 대상 방송 2연패, 아마 올해 이제 12월 달, 이제 1월 달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1개월 동안도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큰 인생 역전 도전 기회를 아마 대상 방송과 같이 노리시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바닥에서부터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 NHN, KCP, 에스콘의 위메이드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공명정지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잠시 후 시작되는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이신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